미경이 누나가 누나 좀 나와주시면 안 돼? 그랬더니 집이 바로 뒤거든요. 걸어서 3분 거리야. 우리는 몰랐던 거죠. 이 여행이 마음껏 떠나는 마지막 여행인지 몰랐고 네. 내가 했던 강의가 마지막일 줄 몰랐고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김미경 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 방송에 한번 나갔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친분 관계를 쌓았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미경이 누나가 누나 좀 나와주시면 안 돼? 그랬더니 집이 바로 뒤거든요. 걸어서 3분 거리야. 그래서 제가 다른 데면 안 초대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오라고 했더니 지금 일을 하는 게 마무리가 덜 돼서 그거 네. 마무리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네. 그 나중이 언제가 될 줄 알겠습니다. 저는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당장 right now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 나오셨습니다. 네. 네, 섭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김미경의 리부트 이 책을 5권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독다독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5분께 이 책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코로나 너무 심각하고 또 여러분 그 삶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고 곤란함도 너무 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내 삶을 꾸려가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이 책 읽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 5분을 뽑아서 이 책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청취 소감, 시청 소감 남겨주세요. 네, 네 김미경의 리부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베스트셀러에도 기록이 돼 있고 지금 네. 2, 3개월째 상위 순위 네. 2위에서 5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7월 1일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발간이 된 게.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발빠르게 네.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글을 쓰셨고 또 책이 나왔고 너무나 시시각각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책과 또 다른 또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하루하루 좀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이분 나름대로의 또 고민을 해소한 방법으로서 하나의 또 사례로 오늘 이 시간들을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빠쇼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뭐 책이 쉽습니다. 이분 워낙 강의가 명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만큼이나 명쾌한 책이었었고요. 쭉 읽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김미경 원장님, 김미경 강사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주부층들을 대상으로 강의만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김미경 TV라는 것들을 진행하신 지 꽤 됐잖아요. 거기에 정말 다양한 인사분들을 모시거든요. 거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뭐라 그럴까 명사들은 다 모셔갖고 얘기를 듣는데 저도 여기 출연해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장점을 못 느꼈냐면은 공감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읽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작가 입장이 돼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마 그 김미경 TV를 하기 이전에 김미경 원장님이었으면 이 책을 모셨을 것 같아요. 근데 김미경 TV를 한 다음에 워낙 많은 사례들을 전문가로부터 많이 들으셨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시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부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강의 들었던 김미경 원장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컨설턴트 수준의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 컨설턴트를 받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적인 측면이긴 하겠지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곤란하고 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좀 2차 팬데믹처럼 지금 좀 다가오니까 약간 우울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울하다는 생각이. 코로나 블루.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이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극심한 곤란함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처방을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굉장히 발빠르게 쓰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좀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걸 체계적으로 글로 쓰는 건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글로 풀어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게 이제 엄마처럼 언니처럼 네.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도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그래도 또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원장님이 왜 쓰게 됐을까?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그 빠숑님이 말씀하셨던 김미경 TV를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올해 초에 코로나가 터지고 거기에 고민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분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아직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는 책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좀 안정적으로 나는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뭐 코로나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또 좀 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재능, 자산이 뭐지? 라는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게 해주는 책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좀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되게 좀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네. 네. 목차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소개. 네네. 이 리부트의 목차는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고 파트 2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파트 3에서는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라는 제목인데요. 뭐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사례들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으로 좀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파트 4는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라는 제목인데요. 즉시 공부해서 즉시 적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5에서는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코로나 이후에 좀 우울한 감정들을 좀 달래주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빌 게이츠가 예측하기로는 2021년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이 사태가. 근데 그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차를 수입하는 분이에요. 근데 호텔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보면 호텔 가면 항상 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그런 여행 숙박 그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차를 많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도매를 하는 분인데 제가 그런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내후년까지도 지속이 될 것 같다 이 사태가 이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죠. 여행업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죠. 안 되는 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행이나 숙박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러면은 코로나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경제 쪽에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해주고 경제에는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전망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좀 의학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쪽 기관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어차피 올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 하반기 때쯤이면은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지금 임상 들어간 것들도 많았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최근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고 했더니 보통 이제 한번 앓고 나면은 면역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안 걸리는데 최근에 재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변종이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그거 인플루엔자. 인플루언서래. 네, 인플루언서 김미경님의 리부트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인플루언서 파시형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이 완치제가 없어요. 그쵸. 매년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해에 유행하는 것들 예방주사 맞을 뿐일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감기처럼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백신을 개발한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또 변종이 나올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 때문에 끝날 것 같다고 예상했던 경제 전망치들을 다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더 마이너스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할 정도가 그 정도로 가면 진짜 그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당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치명타를 입을 것들이 이런 이제 대소비재,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은 다 지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자영업들, 가게들, 여행업들, 뭐 이런 것들. 지금 항공사도 지금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전 제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김미경 원장님,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아마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주업이 뭐 책에도 나오지만 강사료였었거든요. 오프라인 강사를. 하루에 많게는 뭐 7개. 적어도 2-3개씩은 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 직원이 많아갖고 그렇게 돌리셔야지 직원 월급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 1월 달에 그냥 딱 끊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수십 명 되는 직원들이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진짜 받는 대로 나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책에 나온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으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죠. 이 여행이 마음껏 떠나는 마지막 여행인지 몰랐고 내가 했던 강의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울고 웃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호응하고 그랬던 그 강의가 마지막일 줄 몰랐고 또 저는 지금 친구 중에 야구장에 이제 홍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왜 관람을 그래도 띄엄띄엄 하기로 했다가 또 다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를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면 그래도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그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현실을 좀 외면하고 싶은. 이게 뭐 이러다가 끝나겠지. 설마 내년까지 이러겠어? 설마 내후년도 그러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 그쵸. 더 하게 돼요. 이거 인정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그렇죠. 준비해야 시나리오를 된다. 짜보자. 그리고 원칙을 세워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기라기보다도 그냥 뭔가 하자는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전 것들을 그대로 기다렸다가 요 사태가 끝나면은 원상복구가 돼서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일장이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도 일장에서도 그 얘기가 강조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네, 이 뭔가. 혼돈 속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했던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좀 해보자. 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음.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직장 출퇴근하고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마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김민경 원장님은 코로나 이후로 자기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왔기 때문에 그걸 되게 누구보다 절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 파악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장에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4가지의 경우로 좀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처음 조금 읽다가 너무 궁금해서 2장부터 이렇게 그렇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빨리 알려주세요 싶어서 네네. 2장에 보면은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그리고 인디펜던스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네요, 다. 그래서 언택트, 컨택트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가족 아니고서는 정말 생계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닿지 않아야 바이러스가 옮지 않기 때문에 온택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약간 신조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언택트 자체도 한국에서 만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김미경 원장님은 온택트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김미경 원장님과 잘 아는 분들의 어떤 사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편집자님이 뭐 책을 편집하는 분이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책도 영상 보지 책 안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세상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작가분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호응을 얻는 작가들의 책만 낸다거나 온라인과 적용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택트 할 수 있게 내가 디지털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미경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에 내 아이디를 만들어라. 그게 인스타그램 계정일 수도 있고 지메일이 없는 분도 있으니까 유튜브 계정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온라인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라. 근데 제 또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팔 만한 거 혹은 내 업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걸 팔 수 있을까? 혹은 뭐 트래픽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 올라온 영상에 네. 디지털 건물을 쌓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저도 하시는 것 봤어요. 같더라고요. 네네. 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 스토어 뭐 뿐만 아니라 뭐 제휴 마케팅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블로그는 뭐 필수로 네.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 나의 어떤 브랜드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좀 꾸준하게 활동을 해라 네.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인디펜던트 워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나와도 나로 뭔가 영업할 수 있을까? 나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자신 그 자체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옳다. 거기서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프리랜서든 아니면 인플루언서든 어떤 것이든 아니면 뭐 회사에 잠깐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일을 해드리는 것이든 내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세이프티인데요. 이제는 안전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뭐 레스토랑 갈 때도 거기 창이 되게 커서 이렇게 뚫려 있어. 환기가 잘 돼서 거기서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서 그 차 마시면 그래도 좀 덜 답답하게 얘기하면서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안전하게 이건 처리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도 훨씬 더 이거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세이프티가 이제 우리가 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되게 노력했다라는 것도 소비자에게 굉장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불고기를 시켜 먹는데 이제 친구분이 하시는 거예요. 밀키트라고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냉동팩이 왜 약간 그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요즘에 왜 종이에 그냥 물만 넣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냐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마들이 환경을 좀 더 생각해주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네. 막 얘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좀 보냉력이 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중에 물로 변해서 가면 소비자들의 경우 뭐야 물을 왜 보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곤란해서 그렇게 했는데 많이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아니면 더 좋은 걸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닐 포장에 네. 담겨있는 아이스팩 이게 그냥 기본이었다면 최근에
종이로 된 재질에 네. 얼려서 오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식물한테 줘도 되는 거다. 영양제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녹여서 네. 식물한테 줘요. 근데 녹았을 때도 그게 종이가 젖지 않고 잘 버텨지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그냥 익숙했던 것도 오늘도 이제 이걸 세탁소에서 받은 옷을 뜯어서 비닐을 뜯으면서 이제 입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비닐을 씌워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멋있다. 네, 그래서 조금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만약에 세탁소가 비닐이 아니라 어떤 다른 거 혹은 환경을 위해서 비닐을 하지 않았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인식 전환도 좀 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네.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그런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내 업무가 진짜 과거에 한 10몇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그런 아날로그식 업무였다면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에게 닥쳐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좀 그런 구체적인 액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고 좀 나는 어떻게 내 사업 분야, 내 직장 생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저는 항상 베스트셀러를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되게 공부법이 굉장히 책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베스트셀러에.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또 나도 이제 재교육이 필요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공부법에 관심을 가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도전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할 때도 보면은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뭐 광고를 할 건지 말 건지 중간에 광고를 넣을 건지 몇 번을 넣을 건지 몇 초를 넣을 건지 그리고 저는 이제 태그 같은 거를 붙이는데 그 태그 붙일 때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검색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연관 검색어가 제일 많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훨씬 더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번 주에 신사임당님이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뭐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 엄청 급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나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그 급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가 되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프리랜서로도 일을 해왔고 영상 편집도 다독다독 하면서 더듬더듬 하게 돼서 약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컴맹이라서. 제가 많이 씁니다. 나 네. 컴맹이라서.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컴맹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자체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건 제가 못하는데 스마트폰 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최소한. 예. 그래서 엠맹은 되지 말자. 네. 그리고 좀 뭐랄까 나는 컴맹이에요. 네.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그쵸.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난 잘 몰라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해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도태되는 시대가 그쵸.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뭘로라도 배우라고 네, 지금. 안 어떻게라도. 그러면은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네. 김희영 원장님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돌아와. 바뀌어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래요? 지금 공부한다고 막 이러시면서 내가 57살인데 내가 밤에도 그렇게 눈을 침침한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 부분. 지금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